Say My Name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타이맥스, 모델은 비스포크 포스트 필드 워치입니다. 타이맥스는 전형적인 미국 감성의 저가 시계 브랜드입니다. 대중성을 추종하는 이 브랜드의 저렴한 가격 포지션에도 불구하고 카시오의 가성비, 시티즌의 러프함, 세이코의 헤리티지 사이에서 조금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또 이 브랜드의 철학과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디자인들이 전통적인 클래식한 시계 브랜드들이 가지고 있는 형식적인 룰에 크게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밀도 높은 애호가들에게 선택받지 못했어요. 쉽게 말해서 타이맥스는 컬렉팅 할 만한 시계를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타이맥스는 뭔가 달라요. 진한 아카이브를 필두로 여기에 저렴이 가격을 더하면서 애호가들의 마음을 울릴 만한 마스터피스들을 하나둘씩 뽑아내고 있는데, 요즘에 타이맥스를 보고 있으면 마치 브레이킹 배드 속 월터 화이트가 하이젠버그로 변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36mm 매우 작은 사이즈, 두께 11mm, 글래스를 제외하면 8mm 정도로 정말 얇습니다. 두께가 3mm나 되는 도명 아크릴 글래스입니다. 따뜻하고 뽀득뽀득한 느낌이 너무 좋아요. 세상 모든 시계의 글래스가 아크릴로 바뀌는 버튼이 있다면 저는 고민 없이 누를 겁니다. 18mm 짝수러그, 41.5mm로 소멸할 것 같은 러그트러그, 46g, 무브는 쿼츠, 가격은 마지막으로 봤을 때가 $199였습니다. 한화로 29만원 정도네요. 타이맥스 공홈과 비스포크 포스트 공홈에서 구할 수 있었는데 한국 내 직구가 막혀 있어서 구매 대행을 이용했습니다. 오바 50m 방수, 17cm의 손목 둘레에서 이 정도의 핏이에요. 제 시각에서 측면에서 타인의 시각에서 시계 혼자 해밀턴 W10을 많이 닮은 토너형 케이스의 필드워치입니다. 1970년대 영국군에 보급되었던 군용시계 W10이 민간에서도 인기가 많아서 타이맥스가 군용시계 W10을 민수화시킨 비스카운트라는 시계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비스포크 포스트가 재해석하면서 오리지널 비스카운트보다 더 밀덕스럽게 복각했습니다. 현대 시계 브랜드가 제작하는 과거 아카이브의 복각은 어쩔 수 없이 현대의 테크닉을 활용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 라듐과 트리듐 같은 방사선, 야광 물질은 사용되지 않고요. 전기도금 방식으로 만들어진 다이얼 위에 천연 도료를 덧바르는 방식은 너무 비효율적으로 변해버렸고요. 사파이어 글래스의 차가움은 빈티지 감성을 얼려버립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들이 모여 전체적으로 다른 감성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1970년대 오리지널 밀리터리 워치와 현대의 밀리터리 워치는 느낌이 크게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오리지널 감성을 구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태나 무브 대비 너무 비싼 고물 빈티지들의 가격이 계속 오르게 되는데, 이 필드워치는 현대의 테크닉으로 그 당시 오리지널 군용시계의 감성을 구현해냈어요. 타이맥스 내부 제작이 아니라 비스포크 포스트라는 곤조 있는 외부 업체와의 협업이라서 가능하지 않았을까. 다이얼이 다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밀리터리 워치들과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전부 블랙 다이얼이지만 최근의 시계 브랜드들은 이렇게 쉽고 빠른 프린트 방식을 활용하거나 매트가 아닌 레커를 추종한다고 하더라도 도료를 얇게 입히는 방식으로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 다이얼은 마치 아스팔트를 뽑아낼 때 나오는 타르 같은 찐득찐득한 블랙 레커 다이얼이라 색상부터 질감까지 완전히 다르고요. 만지면 손에 묻어나올 것 같아요. 레커칠이 얼마나 두껍냐면 힌지가 지나가는 게 다이얼에 반사돼서 보여요. 게다가 다이얼 분인덱스 부분이 안쪽으로 말려있는 도면 굴곡의 다이얼인데다 그 부분에 도면 글래스의 곡률이 겹쳐서 다이얼이 눈에 레커를 때립니다. 또 시간 인덱스 그리고 핸즈 소재 역시 매트가 아닌 레커인데요. 핸즈 정도는 매트 바니쉬로 해줬으면 훨씬 밸런스가 좋았을 것 같아요. 야광점은 프린팅이 아닙니다. 핸드레이드 방식으로 작업자가 한 방울씩 톡 떨어뜨려 놓은 방식을 구현해냈는데요. 이 여드름 야광은 1970년대 밀리터리 워치나 다이버 워치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당시 불완전했던 소재들이 누렇게 익거나 빵처럼 부풀어오는 그 감성을 애호가들이 되게 좋아하는데, 이것들이 현대의 시계 제작 방식에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라 자주 볼 수는 없어요. 다이얼의 밸런스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36mm 콩알만큼 작은 시계지만 베젤이 케이스와 일체형으로 뽑힌 단순한 디자인이라서 작은 사이즈를 커버해주고요. 다이얼 속 디테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란색 오븐 아라빅 인덱스, 핸드레이드 야광점,
거대한 아랍빛과 삼각형 인덱스의 조합, 숨어있는 24시간계, 이 시계에 킥이 되어주는 크로스에어, 그리고 그 크로스를 꿰뚫고 있는 타이맥스와 방수 표기,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타이트하게 다이얼을 조려놨습니다. 타이맥스는 대중들을 대상으로 만들어낸 시계의 피니싱과 덕후들을 대상으로 만들어낸 시계의 피니싱이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제가 리뷰했던 마크1은 덕후들이 좋아할 만한 피니싱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이건 대중들을 대상으로 만들어낸 시계의 피니싱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비교적 가벼운 패싯과 가벼운 폴리싱이 발려있어요. 개인적으로 사이드 케이스와 케이스백 정도는 브러싱 마감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토너형 밀리터리 워치의 대체제는 제가 알기로 거의 없습니다. 해밀턴 W10, CWC 멜러 정도. 해밀턴 W10은 이미 리뷰를 한번 했습니다. 이건 꽤 괜찮은 시계라고 생각하는데 글래스 설계가 잘못돼서 터지는 경우가 종종 있고 수리비가 엄청나게 나오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CWC 시계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얘네는 시계 브랜드라고 생각하고 구입하면 안 됩니다. 군용품에 더 가깝고요. 현대 시계 브랜드들이 가지고 있는 포장된 상품화된 물건이 아니라 러프한 군용 물품을 날 것 그대로 내보내는 브랜드라서 꾸밈이 없다라고 포장할 수 있지만 빌드 퀄리티나 무브먼트 대비 굉장히 비싼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제치 스트랩은 이 올리브색 코듀라 스트랩입니다. 코듀라는 쉽게 생각해서 군대 훈련소에서 자대로 이동하기 전에 짐 넣으라고 더플백을 하나씩 받잖아요. 그것과 굉장히 흡사한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청 튼튼한데 가볍고 부드럽고 기본적인 방수 능력에 열에도 강하고 보풀도 없어요. 기능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원단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코듀라 원단이 이런 헤리티지 베이스의 시계 스트랩으로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뛰어난 성능과는 별개로 이 소재가 가진 색감과 질감 그리고 광택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주말에 신설동 가서 미국 워크웨어 감성의 원단을 구해와서 이 시계에 어울릴 만한 나토 스트랩을 만들었는데 반짝거리는 코듀라보다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계를 리뷰하면 타이맥스뿐만 아니라 시계 가격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타이맥스가 29만원이라고? 개창렬인데? 타이맥스 10만원짜리 아닌가? 아닙니다. 최근에 시계 가격이 너무나 급격하게 올랐어요. 그래서 간헐적으로 시계에 접근하시는 거의 대다수의 애호가분들이 이 무지막지한 가격 상승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카시오도 15만원은 줘야 하고요. 아쿠아레이서가 600부터 시작이고 신형 문워치 역펜더는 1500입니다. 신형 데이토나 실 구매가는 5000이 넘어갔고요. 쿼츠라 하더라도 이 시계의 헤리티지, 디자인, 대체 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29만원이면 정말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타이맥스가 리버스 시티즌 같아요. 카시오와 세이코는 조금 이질적이고 시티즌이 타이맥스와 직접적인 경쟁자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두 브랜드의 전개 방식을 보면 과거 타이맥스를 현재 시티즌이 따라가고 있고 과거 시티즌을 현재의 타이맥스가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과거의 시티즌과 현재 타이맥스의 러프함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old on, you got this. All that you wanted is on the other side, and you're gonna find